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 유림소장입니다. 오늘 상담소에서는 사연 속 고민 해결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주가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은 곳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해결책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주세요. 저는 매달 월급날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는 것마다 최적의 타이밍에 사지는 못하네요. 최근에는 살 때마다 새롭게 바닥을 찍는 주가들 때문에 마음 좀 썩었다가 다른 주식은 몰라도 반도체주는 앞으로 수요가 늘면 언젠가는 오를 테니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일단 엔비디아에 투자 중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긴 했는데 실적도 기대 이하고 불안하네요. 요즘 다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추매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추가 매수해도 될 주식이겠죠? 아니면 TSMC나 AMD 같은 경쟁사들도 조금씩 사야 할까요? 이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적절한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업성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투자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사연 속 엔비디아를 예로 좋은 투자처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몇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유료 사이트들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런 유료 사이트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무료 사이트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PE는 한국에서는 PER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졌는데 주식 가격이 기업이 버는 돈, 즉 어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판단하는 척도인 거죠. 정리하면 PE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이 주가의 비중이 크다는 뜻으로 수익 대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PE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레일링 PE와 포워드 PE인데요. 트레일링 PE는 최근 12개월 어닝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요. 포워드 PE는 이후 12개월의 예상 어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면 두 PE 모두 분자가 동일하죠. 따라서 PE 값이 증가하면 이 분모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이 두 수치 모두 약 50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꽤 높은 수준으로 현재 엔비디아는 과거의 어닝과 비슷한 수준의 미래의 어닝이 예상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PS를 볼까요? 여기서 TTM은 Trailing 12 Months, 과거 12개월의 지수를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주당 매출의 약 16배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나 인텔은 1.2배와 2배이고요. AMD는 약 6배입니다. 이렇듯 높게 측정된 주가는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대신 반대로 엔비디아가 미래의 몸값을 증명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주가가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체크하는 수치 중 하나는 EV/EBITDA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EV는 기업 가치를 의미하고요.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으로 쉽게 말하면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풀어보면 EV/EBITDA 수치는 기업 가치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몇 배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엔비디아의 수치는 약 40배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동일한 EBITDA를 40년 동안 벌면 지금의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의미죠. 참고로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영업이익이 안정된 기업의 EV/EBITDA는 대체로 6배에서 10배 사이를 나타냅니다. 위 수치들을 종합해보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 증가를 보이며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이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거죠. 이번엔 월스트리트의 베테랑들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살펴볼 건데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전체 보고서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선 증권사들이 무료로 배포하지만 미국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유료에다가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떡하나요? 바로 마켓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엔비디아를 검색하면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애널리스트 레이팅스 탭을 클릭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두고는 32명의 애널리스트 중 1명은 강력 매수를, 25명은 매수, 그리고 6명은 중립의 의견을 냈고요.
평균 목표 주가인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은 약 252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니 최근 주가와 이를 비교하면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33% 정도 상승할 여력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그런데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조정이죠. 보면 7월 들어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도 예사롭지 않죠. 바클레이즈는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낮췄고요. 골드만삭스는 192달러에서 166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315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했고요. 이 같은 목표 주가 하향의 배경에는 전반적인 산업 혹은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 보고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핵심 의견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엔비디아 골드만삭스 프라이스 타겟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몇 개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를 확인할 수도 있죠. 한 매체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토시아 하리가 매크로와 운영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반영해 반도체 부문 전반의 추정치와 목표 주가를 낮춘 뒤 투자 의견을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리는 2023년 반도체와 반도체 자본재 부문 실적 추정치를 평균 20%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이렇게 몇몇 사이트들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나가다 보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감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의견대로 엔비디아는 쉽게 망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만 지금 직면한 환경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때문에 지금 보유한 비중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 거시경제의 거센 압박이 언제 완화될지를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TSMC나 AMD처럼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동일한 외부 변수에 노출된 만큼 이 주가의 변동 방향이 엔비디아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이들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인 전략은 아닐 수도 있어 보여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는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비롯된 대격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과 칩포 동맹 등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저점 매수를 시도하기보다는 현금을 꼭 쥔 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개미상담소에 남겨주세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수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과 함께 돌아올게요.